안녕하십니까. 5월 18일이 월요일인 10주차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도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그래프 모양을 이제 그죠 그리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중점적인 내용이 그죠. 여기 보시면은 그 오목 그죠. 아래로 오목, 그 다음에 위로 오목. 요 오목 블록이 그죠. 우리가 말하면 극대 극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변곡점이죠. 변곡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걸 다 이제 미분을 통해서 그죠. 미분을 이용합니다. 그죠. 미분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점이 변곡점이고 어떤 점이 극대 극소점인지를 조사를 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4의 이제 도함수와 그래프 모양인데 요 책을 이렇게 먼저 하기 앞서 가지고 아주 쉬운 내용의 설명이 있습니다. 기본 내용을 1시간 수업 듣고 이 4.4를 그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그죠 함수의 증가하고 감소하고 그 다음에 극대값하고 극소값, 극대극소값도 그죠 1개 도함수를 판별하는 게 있고 2개 도함수를 판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극대값과 극소값의 활용해서 그죠 우리 책에 나중에 나오는 그 최적화 문제하고도 관련됩니다. 그래서 요 형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책 수업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쉬운 내용이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함수의 증가와 감소, 함수가 어떤 경우에 증가하고 어떤 경우에 감소하고, 그 다음에 1개 도함수와 2개 도함수를 활용해서 함수가 어떤 경우에 극대값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 극소값을 가지는지, 그 다음에 이 극대 극소값을 활용해서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함수의 증가와 감소인데, 자, 함수가 증가하고 감소한다는 것은 어떻게 수학적으로 정의하냐니까, 자 보시면은 자, 정의역에 있는 두 값 있죠, 그죠? x2가 x1보다 클 때, 그 이미지에 있는, 그죠? 두 값이 이렇게, 그죠? 크기가 보존되면은 f는 i에서 증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크기가 반대로, 그죠? 되면은 감소한다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 앞 시간에 했습니다. 이걸 이거는. 그래프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요 점을 x1이라 하고, 자, 이 점을 x2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x2가 x1보다 크죠, 그죠? 큰데 반해서 그 이미지도 어떻게 됩니까? f의 x1, 그 다음에 f의 x2가 되고, 자, 이 크기가 그대로 보존되죠, 그죠? 자, 이럴 때 이 함수를 뭡니까? 증가 함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반대로 오른쪽의 그래프처럼, 자, 요게 값이 x1이고, 여기 값이 x2죠, 그죠? 물론 x2가 x1보다 클 때, 그죠?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x2 값보다도, 그죠? f의 x1 값이 크죠, 그죠? 반대로. 자, 이럴 때를 우리가, 그죠? 함수가 감소한다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함수가 증가 감소를 미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다음 정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f-x가 0보다 크고 f-x가 0보다 작다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우리가 접선의, 이거는 뭐였습니까? 접선에 우리가 앞에 배웠죠. 접선의 기울기였죠, 그죠?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자,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면은 증가, 그 다음 0보다 작으면은 감소,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실 위에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그죠? 증가하는 그래프에, 그죠? 모든 점에서 뭐가 됩니까? f-의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죠, 그죠? 그래서 증가함수가 되고, 자, 오른쪽 그림처럼, 그죠? 모든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됩니까? 0보다 작은 경우죠. 0보다 작은 경우면 감소하는 그래프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가 증가한다, 감소한다는 정의를 공부하고, 그 정의를 뭡니까? 1개 도함수를 통해서, 그죠?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의 증가 감소를 구간을 정하는 방법인데, 자, 그래프를 그리다 보시면, 그죠? 함수가 증가하는 구간이 있고 감소하는 구간이 있겠죠. 그 증가하는 구간과 감소하는 구간을, 그죠? 어떻게 우리가 찾아내느냐라는 겁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자, f-x가 0이 또는 뭡니까? f-x가 존재하지 않는 x를 이렇게 구합니다. 즉 말해서 f-x가 제로인 거, 즉 기울기가 제로인 점, 그 다음에 f-x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구합니다. 이걸 임계점이라 그러죠. 이 정의역을 그죠? 소구간으로 나눠줍니다. 소구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소구간을 나눈 다음에 그 소구간에서 그죠? 그 소구간에서의 이미 한 점을 선택하여 f-의 양의 값을 가지든지 음의 값을 가지는데, 양의 값을 가지면은 그 소구간에서 그죠? 증가한다고 이야기하고, 음의 값을 가지면 그 구간에서 뭡니까? 감소한다고 판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그림으로 설명드리면은, 자, 이거를 다시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 칩시다. 자, 그러시면은, 자, 기울기가 제로인 점이 어떤 점입니까? 요 점이 되겠죠? 요 점, 기울기가 제로인 점이죠. 요거를 뭐가 됩니까? C1이라고, 요거를 C2라고 합시다. 이 기울기가 제로인 점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기울기가 제로인 점에 대해서 구간을 나눈다 그랬죠. 자, 소구간을 나눕니다. 자, 구간이 몇 개면 요 소구간이죠. 소구간. 즉, C1보다 작은 거. 그 다음에 C1하고 C2하고 사이에 있는 구간, 그죠? 이것도 소구간이죠. 소구간. 그 다음에 C2보다 큰 것들 있죠. 그죠? 이 소구간 나눠지는 거죠. 소구간으로 이렇게 나눠질 겁니다. 자, 소구간 나눠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조사합니까? 이미 이 구간에서, 그죠? F'에 만약에, 그죠? X가 0보다 크다면, 그죠? 0보다 크다면은 뭐가 됩니까? 증가가 되는 거죠. 함수가 증가다. 그랬죠. 증가 함수, 증가 구간이다. 그 다음에 요거는 F'의 X가 뭡니까? 그죠? 0보다 작은 경우죠. 0보다 작은 경우 같으면은 이거는 감소 구간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증가죠. 그죠? F'X가 0보다 크면은 이거 증가 구간이다. 그죠? 자, 이처럼, 소구간을, 그죠? 뭡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인 점에서 소구간을, 그죠? 나눈 다음에 그 소구간에 대표적 하나 점을 잡아서, 그죠? 일개도함수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일개도함수 계산해서 일개도함수가 0보다 크면은 증가 구간, 그 다음에 1보다 작으면은 감소 구간, 그 다음에 1보다 또 크면 또 증가 구간, 이렇게 우리가 구간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실제 한번, 그죠? 우리가 예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방법을 이용하여 다음 문제를 풀어라 그랬죠. 자, A번 보시면은, 자, A번. 자, fx가 증가하는 구간과 감소하는 구간을 정하라 그랬죠. 자, 이거는, 자, 그림을 알 때, 그죠? 우리가 만약에 그림을 알고, 첫 번째 방법이, 그죠? 그림을 알 때 같으면은, 자, 예를 들어서 fx가 얼마입니까? f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4x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뭐가 됩니까? x에다가 x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하고, 그죠? 4를 지나는 2차 함수 그래프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그죠? 4가 되고 0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림을 알면은,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접선이 제로인 부분을 구해야 되니까 미분함을 합니까? 2x-4는 제로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따라서 뭐가 됩니까? x는 2에서, 그죠? 접선 기울기가 제로가 되겠죠. 그럼 이 구간을 갖다 나눠주면 뭐가 됩니까? 어느 구간에서 각각 뭐가 됩니까? 요 구간에서, 그죠? 자, 요 구간에서 뭐가 됩니까? 감소 구간이 되는 거죠. 감소 구간이 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나무 이 오른쪽에 있는 구간이 뭐가 됩니까? 증가 구간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알면은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인 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죠? 감소 구간 또는 증가 구간을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림을 모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림을 모를 때는 앞에 방법을 이용하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첫 번째 방식을 하면은, 자, 두 번째 방식 보면, 자, 그림을 모를 때는 자, 뭡니까? 자, F'의 X가 제로이면, 앞에서 구해놨죠. 그죠? X가 얼마입니까? 2가 되는 경우죠. 2가 되면 이제 이 소구간을 나누죠. 자, 소구간을 나눠주면은, 자, 여기 2를 기준으로 해서, 그죠? 2를 기준으로 해서 요 구간이 뭡니까? 소구간들이죠. 여기 얼마입니까? 이쪽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2, 유니온, 그죠? 2에서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뭡니까? 여기는 이제, 그죠? 원수를 하나 대입합니다. 자, F'의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이 사이에 0이 있죠. 그죠? f-0을 대입합니다. 아무거나 대입해도 됩니다. 그럼 이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 0보다 작게 되죠. 그죠? 그 다음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2하고 무한대에서 아무거나 대입하면은 f-에 3이 있겠죠. 요거는 뭐가 됩니까? 2가 돼가지고, 그죠? 0보다 크게 되겠죠. 그럼 어찌 됩니까? 자, 여기 0보다 작으니까 감소 구간이 되는 거죠. 감소 구간. 0보다 크니까 이건 뭐가 됩니까? 정가 구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알 때는 그림을 통해 쉽게 알 수 있고, 그림을 모르더라도, 그죠? 앞에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정가하는 구간과 감소하는 구간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B번을 보겠습니다. 자, B번. 자, B번도 뭡니까? B번은 이제 구간이 폐구간으로 정해지가 있죠.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구간을 내서 이 함수의 정가 구간과 감소 구간을 구하랬죠. 자, 그럼 이제 그림을 몰라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G-X, 그죠? 즉 말해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 된 부분을 찾아야 되겠죠. 자, 미분하면 3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는 제로가 되는 경우죠. 자, 이거는 인수분해 되고, 그죠? 계산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X는 얼마입니까? X는 마이너스 3하고 1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소관을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소관을 나눠주면은, 자, 소관을 나눠주면은, 얼마입니까? 자, 마이너스 5가 여기 있죠? 마이너스 5가 있고, 그 다음 여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 있고, 그 다음에 1이 있고, 전체가 뭡니까? 5가 있죠, 그죠? 여기 소구간들이죠. 여기 소구간들입니다. 소구간 나눠졌죠. 자, 그럼 여기 대표적인 수를 대입해 봅니다. 그죠? 자, G-에다가 마이너스 3하고 사이에는 마이너스 4가 있죠. 그죠? 자, 마이너스 4를 대입해 보고. 자, 요 사이에서는 뭘 대입합니까? G-에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서는 0이 있죠. 그죠? 0을 대입해 봅니다. 자, 요 사이에서는 물론, 그죠? G-니까 1하고 5 사이니까 G-에 3을 대입해 보는 거죠. 자, 각각을 대입해 본 다음에 이제 계산합니다. 그냥 요거는 15가 되죠. 요거는 15가 돼가지고, 그죠? 0보다 크게 되는 거죠. 제로를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제로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9죠?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가 돼서, 그죠? 0보다 작게 되고. 자, 3을 대입하면 뭡니까? 36이 됩니다. 이거는 36이 돼가, 그죠? 0보다 크게 되죠. 자, 그러면 G'가 0보다 큰 구간일 때는 정가 구간이고, 작을 때는 감소 구간이 됐으니까, 여기 각각 어찌 됩니까, 이제? 요 구간에서 뭐가 됩니까? 정가. 그 다음 마이너스 3하고 1 사이에서는 뭐가 됩니까? 감소. 그 다음에 1하고 5 사이에서는 뭐가 됩니까? 다시 정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정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이처럼, 그죠? 어떤 주어진 그래프를 모르더라도 일계도함수를 이용해서, 그죠? 구간별로, 그죠? 정가하는 구간과 감소하는 구간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계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임계점이라는 것은, 자,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 되는 점이 있죠. 즉, 미분에서도 제로 되는 점이나 또는 F'S가 존재하지 않을 때 정의역에 있는 그 점을 말하니까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임계점. 자, 임계점 우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뒤에 극대극소뿐만 아니라, 그죠? 여러 가지 어떤 현상을 그 그래프에, 그죠? 개형을 그릴 때 중요한 점이, 그죠? 임계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를 보시면은, 자, 임계점을 구하라 그랬죠. 임계점은 미분한테 제로 된 점이니까 미분하면 되죠. F'X는 얼마입니까? 2는 4 더하기 4X죠. 그죠? 4X 더하기 4가 되고, 이게 제로가 되는 거죠. 따라서 X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 그죠? 임계점이다. 이게 임계점이라는 거죠. 임계점이다. 그 다음 B번을 보시면은, 자, B번은 미분을 하기 위해서, 그죠? 지수 형태로 바꿔야 되겠죠? 자, GX는 뭐가 됩니까? X의 2분의 1승에다가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X의 2분의 3성, X의 2분의 3성 빼기 X의 2분의 1성 이렇게 되는 경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미분하면 이제 제로 된 차이 되겠죠? G-X는. 자, 미분하는 거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죠? 자, 2분의 3의 X의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3 빼기 1이 2분의 1이죠? 자, 2분의 1 빼기 2분의 1의 X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정리하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2루트 X분의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제로 자,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임계점이 뭐가 있습니까? 따라서 임계점은, 자, 보시면은,
따라서 임계점은 어떻게 됩니까? 자, x가 g-x가 0 되는 점이 얼마입니까? x가 3분의 1인 지점이죠. 그래서 x가 얼마입니까?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자, g-가 존재하지 않는 점이, 그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뭡니까? x가 제로면 되죠. 그럼 x가 제로가 됩니다. 즉, 왜냐 하니까 이 g-0이, 그죠? 존재하지 않는 점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임계점이 뭐가 됩니까?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B번은, 미분했을 때 제로 되는 점과, 그 다음에 미분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그 두 가지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이 3분의 1 지점과, 그죠? 0인 지점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이제 함수의 극대값, 극소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수의 극대, 극소값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살펴보시면은, 자, 이 조심해야 될 것이, 그죠? 자, D는 정의역입니다. D는 정의역이고, 그 다음에 정의역 안에 있는 적당한 어떤 계구간이 존재합니다. 이 존재한다를 갖다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수학 공통기호인데, 자, C가, 이런, 그죠? 계구간. 존재한다.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을 만족하고 2번을 만족하죠. 즉 말해서 이제 이걸 갖다 뭐 서치대시겠습니다. 즉, 1번을 만족하는 계구간이 존재할 때를, 그죠? 극대값,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2번을 만족하는 겁니다. 자, I 안에 있는 모든 구간에 대해서, 그죠? 항상 FC가 제일 작은 값이죠. 그럴 때 이걸 갖다가 극소값이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어떤 점이, 그죠? 극대값, 극소값이 되려면은, 그 점을 포함하는 어떤 계구간이 존재하는데, 그 계구간 안에서 뭡니까? C점이 제일 큰 값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계구간 안에서 그 C값이 제일 작은 값일 때 극소값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극대값과 극소값이 합해서 우리가 극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에서 도대체, 그죠? 이 극대값, 극소점이라는 게 어떤 점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자, 요 값이 있죠? 요걸 C1이라 합시다. 그죠? 자, 그러면 이 C1에 대해서 뭐가 됩니까? 자, 존재해야 되죠. 자, 정의가 어찌 됩니까? C1을 포함하는 적당한 계구간이 존재해가지고 그 계구간 안에서 제일 큰 값이 되어 있죠. 자, 그럼 존재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뭡니까? 존재하는 계구간이죠. 이 계구간 안에서 C가 제일 큰 값, C1이 제일 큰 값이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점도 마찬가지, 이 점도. 자, 두 번째 점, 이게 C2가 됩니다. 그죠? 자, C2 점도 뭐가 됩니까? C2를 포함하는 뭡니까? 적당한 계구간이 존재하죠. 그죠? 적당한 계구간이 존재하죠. 존재해서 C2 점에서 뭡니까? 제일 작은 점이 되죠. 그래서 C1하고 C2는 뭐가 됩니까? 극대점 또는 극소점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 값은 뭡니까? 극대값, 극소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안 되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런 점은 되겠습니까? 이런 점은 안 되죠. 이런 점은 뭐가 됩니까? 적당한 계구간이 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하더라도, 자, 이런 계구간을 잡았죠. 이런 계구간을 잡아지면 D가 최대가 되고 최소가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더 큰 값이, 그죠? 존재하고 더 작은 값이, 그죠? 존재하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은 뭡니까? 이거는 뭐가 안 된단 말입니까? 계구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로 솟아있는 점이 있죠. 그 다음 아래로 꺼진 점에 대해서는 그 최대 최소가 되는 뭡니까? 계구간이 존재하지만은 그 위의 점들은 뭡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이러한 점이 극대값이 되고 이러한 점이, 그죠? 극소값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개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죠? 이 앞에 우리가 그림에서 나왔던 뭡니까? 극대값, 극대점 또는 극소값, 극소점 있죠. 이걸 가면, 그죠? 그래프를 안 그리고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느냐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일개 도함수를 이용하면은 그 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X는 C가 임계점입니다. 그죠? 임계점이라는 것은 F'의 뭡니까? C가 뭐입니까? 제로인 점 또는 뭐가 됩니까? 이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F'0이, 그죠? 존재하지 않는 점을 임계점이라고 우리 앞에 배웠습니다. 자, 임계점이고, 그 다음에 F'의 부호가, 그죠? 양에서 음으로 변할 때, 그죠? 이걸 극대값,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번 경우도 보시면 이런 경향이 되겠죠. 첫 번째로 보시면은, 자, 이런 경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요 점이 있죠? 요 점에 대해서 뭐가 됩니까? 요거는 뭡니까? 그래프가
그래프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양이죠. 그죠? 이쪽은 접선의 기울기가 뭡니까? 음이죠. 그죠? 이런 점은 뭡니까? 극대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F'의 부호가 음의 부호에서 뭡니까? 양의 부호로 바뀌면 극소값, 극소점 이 말이죠. 자, 두 번째 경우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뭐가 됩니까? 요 점에 대해서 접선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접선은 뭡니까? 마이너스죠. 기울기가. 이건 접선이 플러스죠. 이런 점을 뭐가 됩니까? 극소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이미 극소점의 값이 이제 극소값 또는 극대점의 값이 또는 극대값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보시면은, 자, F'의 부호가 바뀌지 않으면은 C는 그 값을 가지지 않는다 그랬죠. 자, 이런 경우가 되겠죠. 세 번째는 그죠? 자,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 있죠? 이런 그래프라든지 또는 뭐가 됩니까? 이런 그래프도 있죠. 자, 이런 그래프들은 자, 요 점에서 그죠? 기울기를 보시면은 이쪽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죠. 이쪽 기울기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죠. 이렇게 뭡니까? 마이너스 변하지 않죠. 이런 점을 뭡니까? 3번에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런 것도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이거는 플러스죠. 이런 점들이 뭐가 됩니까? 극대값, 극소값을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꿔보면 이제 1, 2, 3번의 설명은 어떤 그래프의 어떤 유형을 그죠? 설명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을 보시면 먼저. 자, 일개도함수를 이용해서 그죠? 극값을 구하라. 저 극대점, 극소점을 구해서 그죠? 극대값, 극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자, 첫 번째 뭘 구해서 인계점을 구해야 되겠죠? 자, F'의 X. F'X는 얼마입니까? 3X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되는 경우죠. 자, 이거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3에다가 X 마이너스 1에다가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경우죠. 제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인계점은 얼마입니까? X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죠. 인계점이다. 먼저 인계점은 이제 구한 거죠. 그 다음에 뭘 내야 됩니까? 이제 자, 소구간을 구해야 되겠죠? 자, 소구간을 구해주면, 자, 이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에서, 그죠? 1이죠. 이게 소구간이죠. 소구간이다. 마이너스 1에서다. 그러면, 자, 이제, 부호를 결정해야 되겠죠? 자, 여기 이미지 값을 대입합니다. 자, 그럼 이건 F'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여기는 F'에 얼마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사이에 0이 있겠죠? 0을 대입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입니까? F'에 1하고 무한대 사이니까 아무게 대입하면 되죠. 대입니다. 자, 이 값은 얼마냐니까 9가 돼가지고 그죠? 0보다 크죠. 자, 이거는 뭐가 됩니까? 증가죠. 증가니까 얼마입니까? 플러스가 되죠. 자, 요거는 뭡니까? F'0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이니까 0보다 작죠. 0보다 작으면 뭡니까? 감소는 마이너스죠. 그죠?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뭡니까? 9가 돼서 다시 그죠? 0보다 크가 되죠. 이것도 다시 증가가 되죠. 그죠? 플러스가 되는 경우죠. 따라서 뭡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할 때는 뭡니까? 극대라고 그랬죠. 그 다음 마이너스 플러스 빼면 극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따라서 뭡니까? F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요 6이 바로 뭐가 됩니까? 극대값이 되는 거죠. 극대값이 되고 F에 1을 대입하면 자, F를 대입하면 2가 되죠. 얘가 1가 더 뭡니까? 극소값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래프를 전혀 우리가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프 그림 없이 일개도함수만 가지고 그죠? 어떤 증가하는 구간과 감소하는 구간을 통해서 극대값, 극소값을 구했습니다. 자, B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번도 보시면은 자, 뭘 구해야 되십니까? 자, 첫 번째로 인계점을 구해야 되겠죠? 자, G-X는 얼마입니까? X의 3분의 2가, 요거는 뭐가 됩니까? 요거는 X의 3분의 2승이죠. 그래서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3분의 2에다가 X에다가 3분의 2 빼기 3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3분의 2에다가 3승건 루트 X분의 1이 되는 경우죠. 따라서 인계점이 얼마입니까? 즉 G'가 존재하지 않는 점이죠. X가 0이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X는 뭡니까? 0이 바로 인계점이다.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자, 인계점이 두 번째는 뭐가 됩니까? 소가 나눠야 되겠죠. 자, 나눠줍니다. 자, 0을 기준으로 해서, 그죠?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G의
다시에 뭡니까? 0하고 마이너스 무한대 사이는 많이 있죠.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이 사이에서는 G 다시에 뭡니까? 0하고 무한대 사이에서는 1을 대입하죠. 이렇게. 그렇죠? 1 대입하면 이 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0보다 작게 되는 경우죠. 0보다 작으니까 뭡니까? 감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가 됩니까? G-1은 대입하면 3분의 2가 되죠. 3분의 2가 되니까 이건 0보다 크가 되죠. 그래서 이건 뭐가 됩니까? 정가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에서 더하기로 변할 때는 뭐랬습니까? 극소값이라 그랬죠. 따라서 뭐가 됩니까? G에 제로를 대입하면은 0이죠. 그죠? 0이 바로 뭐가 됩니까? 극소값이다. 자, 이렇게 설명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극대 극소값은 미분만 하면 그죠? 항상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극대 극소값과 다르게 최대 최소값의 정의가 있습니다. 여기 최대 최소값의 정의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정의역입니다. 앞에서는 정의역은 따로 있고 정의역이 왜 뭡니까? 어떤 점을 포함하는 뭐가 있습니까? 개구간이 있었죠. 그죠? 지금은 정의역이 있는 모든 점입니다. 그죠? 자, 정의역. 여기 정의역이라는 걸 조심하시면 됩니다. 정의역. 이것도 뭡니까? 정의역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의역이 있는 모든 점에서 가장 큰 값이 뭐가 됩니까?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이 뭐가 됩니까? 최소값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바꿔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 칩시다. 이렇게. 봅시다. 그죠? 그러면 구간이 정해진 거죠. 자, D가 예를 들어서 이게 A라고, 그죠? B라고. 이걸 C1이라고 C2로 합시다. 그럼 여기서 제일 큰 값이 뭐가 됩니까? 여기 제일 크죠? 이걸 뭡니까? 최대 값. 제일 작은 게 얼마입니까? 여기 바로 뭐가 됩니까? 최소 값이다. 여기 바로 정의역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의역이 있는 모든 점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최대 최소값은 가면 항상 존재하느냐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정리가 아래 있습니다. 자, 최대 최소값의 정리인데 폐구간이네, 폐구간. 자, 폐구간에서 주어진 함수가 폐구간에서 연속이면은 항상 뭡니까?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존재한다. 이게 존재성입니다. 구하는 거는 따로 구해야 되고, 그죠? 존재한다는 것은, 그죠?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폐구간, 끝점이, 그죠? 닫혀 있는, 구간을 정의역으로 가지면은 이 함수는 뭡니까? 항상 최대 최소값이 존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대 최소값,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시면은, 자, 이제 실제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최대 최소값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앞에는 존재성이고, 어떻게 구하는지 방법을 드려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폐구간에서, 그죠? 연속이 돼야 되겠죠. 연속이 됩니다. 그 다음에 폐구간에서 임계점을 구합니다. 임계점을 구한 다음에, 자, 양끝점이죠. 그죠? 이 양끝점과 그 다음에 극대극소점이죠. 극대극소점을 갖다 비교해서, 그죠? 가장 큰 값이 최대값이고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다. 이렇게 설명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은 그래프가 뭐 다양하게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그럼 여기 대해서 그죠? 여기 A라 하고 B라 하고 요거를 그죠? 요거 뾰족한 점이라 하시죠. 뾰족한 점. 뾰족한 점 미분 불가능하니까 그죠? 요 점을 C1이라고 C2라고 C3라 하자면 되죠. 그럼 요거는 뭡니까? 경계점이죠. 경계점. 요거는 경계점. 요거는 뭐가 됩니까? 임계점이 되겠죠. 임계점. 그렇죠. 그래서 경계점과 임계점을 다 구한 다음에 함수값에다 대입합니다. 대입해서 그죠? 제일 큰 값. 그죠? 제일 큰 값이 뭐가 됩니까? 제일 큰 값이 뭡니까? 최대값이 되고 제일 뭡니까? 작은 값이죠. 그죠? 작은 값이 뭐냐니까 최소값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럼 앞에서 배웠던 극대극소 임계점으로 해서 극대극소를 또 구했으니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양끝점만 그죠? 대입해서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이제 몇 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
자, 구간이 주어져 있죠. 특정 구간이 주어져 있고, 그 구간에서 항상 연속입니다. 구간에서 연속일 때 우리가 최대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최대 최소값을 구할 때는 항상 이 구간이 뭡니까? 폐구간이라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A번을 보시면은, 자, 먼저, 끝점은 그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일단 인계점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인계점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는 뭡니까? 3x의 제곱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6이 되고, 자, 요거는 다시 뭐가 됩니까? 3으로 묶어내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 이거는 3에다가 x 마이너스 루트 2, x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되죠. 여기 제로인 점이니까 그죠? 인계점이 따라서 얼마입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여기 바로 그죠? 인계점입니다. 인계점.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면 되죠. 자, 뭐 어떤 점 f의 얼마입니까? f의 마이너스 3 대입하고 f의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루트 2 대입하고 f의 루트 2 대입하고 f의 얼마입니까? 끝점 3 대입하는 거죠. 3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은, 자, 이것은 마이너스 9가 되고, 이거는 4 루트 2가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4 루트 2가 되고, 3은 9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양끝점과 인계점의 점을 다 대입해서 계산했습니다. 그럼 어디가 제일 큽니까? 9가 제일 크죠? 이게 뭐가 됩니까? 최대. 제일 작은 게 얼마입니까? 여기 되는 게 얼마입니까? 최소 값이다. 이렇게 정하는 거죠. 자, 그 다음 B번도 보겠습니다. 자, B번은 함수가 같은 함수죠. 자, 같은 함수니까, 자, 양끝점만 대입하면 되겠죠. 양끝점만 대입하면 되는데, 자, 정의역 안에 뭐가 안 들어갑니까? 구간을 보시면은, 자, 보겠습니다. 0하고 3이니까, 그죠? 뭡니까? 앞에 마이너스로 뜨는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뭐가 되면 양끝점 F에 얼마입니까? 제로점 대입하고, F에 얼마입니까? F 루트 2 대입하고, 그 다음 F에 얼마입니까? 3을 대입하면 되겠죠. 자, 3을 대입하면 3일 때는 9라고 했으니까, 그죠? 이게 9가 되고, 루트 1 때는 이게 바로 마이너스 4 루트 2라 그랬죠? 0일 때는 얼마입니까? 0을 대입하면은 0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바로 뭐가 됩니까? 최소는 얼마입니까? 여기 바로 최소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함수값을 그죠?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번을 보겠습니다. 자, C번은 자 구간이 0하고 2 사이고 그죠? gx가 x 플러스 1분의 x일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죠. 자, 그럼 이제 인계점을 구해야 되니까 g-x를 계산해 봅시다. 자, 나눗셈에 대한 미분이니까 잘 알고 있겠죠? x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이라는 거죠. 따라서 인계점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일 때 g-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x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일 때가 인계점이다. 자, 근데 이 마이너스 1이 인계점인데 이 마이너스 1이 정의역이 안 들어가죠? 여기 어디 안 들어갑니까? 정의역 0하고 2 사이에 안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그죠? 최대 최소값은 뭡니까? 양끝점만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G의 0인 지점과 G의 뭡니까? 2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G2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2 플러스 3분의 2. 0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최대입니까? 그래서 여기 그죠? 최대. 여기 바로 뭐가 됩니까? 최소.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최대 최소 값은 항상 구간을 보시, 정의의 구간이 그죠? 폐구간이 돼야 되고, 폐구간 안에서 뭡니까? 임계점과 폐구간의 양끝점을 그죠? 함수에 대입합니다. 대입해서 제일 큰 값이 최대값, 제일 작은 값이 최소값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극대극소를 이제 좀 다르게 이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함수의 이제 이계도 함수를 가지고 설명할 텐데, 그 이계도 함수를 설명에 앞서가지고, 그죠? 함수 형태에 대해서 몇 가지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자, 접선이, 그죠? 접선이 F의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을 때, 이 접선이 이렇게 되는 거죠? 접선 하나 꺼주면은, 여기 접선입니다. 그죠? 접선이 F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을 때, 그죠? 함수를 뭡니까? 아래로 오목 또는 위로 볼록이라 이야기합니다. 요 그래프가 해당되겠죠? 여러분, 요거 뭡니까? 아래로 뭡니까? 아래, 오목.
또는 뭡니까? 아래로 오목을 따로 뭐라 하냐니까 위로 볼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접선이 그죠? F의 그래프부터 아래쪽에 있을 때 여기 접선이 이렇게 생기죠, 그죠? 여기 접선이죠. 접선이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를 그죠? 위로 오목하다 또는 아래로 볼록하다입니다. 위로 뭐가 됩니까? 위로 오목. 위로 열려가 있죠. 이걸 위로 오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아래로 옵니까? 열려 있죠. 이걸 아래로 오목하다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위로 오목은 또 아래로 볼 때는 그죠? 볼록이 되는 거죠. 또 아래로 오목은 위로 보면은 볼록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로 오목은 아래로 볼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수가 아래로 오목, 위로 오목이라는 개념을 그죠? 접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y가 x제곱은 어찌 됩니까? y x제곱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그럼 어찌 됩니까? 위로 오목이죠. 위로 오목. 위로 오목이다. 위로 오목이면은 특징이 뭐냐니까, 자, 두 번 미분하면 0보다 크죠. 그래서 이계도 함수가 위로 오목하면은 이계도 함수가 0보다 크더라. 라는 이제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같은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건 아래로 뭐가 됩니까? 오목이죠. 아래로 오목이니까 두 번 미분해 보니까 0보다 작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일반화된 거죠. 정의가 하나 나옵니다. 정의가 하나 나오는데, 자, 살펴보시면은, 자, 주어진 함수가 있을 때, 그죠? 만일 요 개구간에 대해서, 그죠? 두 번 미분한 게, 그죠? 0보다 크다면은 F는 뭡니까? 위로 오목이다. 위로 오목이니까 이런 그래프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러한 개구간에 대해서, 그죠? 두 번 미분한 게 0보다 작으면은 이 그래프는 아래로 오목이다. 이런 그래프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최초로 그죠? 함수가 뭡니까? 위로 오목 또 아래로 오목인 형태에 대해서 그죠? 이계도 함수를 가지고 판별하는 정리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어떤 점에서 두 번 미분했을 때 그죠? 0보다 크면은 위로 오목, 0보다 작으면은 아래로 오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그죠? 우리가 함수의 정과 구간하고 감소 구간을 찾았듯이 우리가 어떤 구간에서는 오목하고 어떤 구간에서 볼록한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래로 오목인 구간과 위로 오목인 구간을 그죠? 판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자, 제일 먼저 두 번 미분했을 때 제로 되는 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 미분했을 때 존재하지 않는 x를 모두 찾습니다. 그 다음 이거를 뭡니까? 정의역을 소구간으로 나눈다는 얘기죠. 앞에가 똑같은 방법이죠. 그 다음에 소구간에 한 점을 선택해서 F'가 양의 값을 갖든지 음의 값을 가지는데, 자, 양의 값을 가지면은 뭐가 됩니까? 이 소구간에서 fx는 위로 오목하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음의 값을 가지면은 이 소구간에서 아래로 오목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걸 바꾸어 설명하면 밑에 좀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은, 자, 이 말이 되겠죠. 자, 보시면은, 자, 먼저 그죠? 이게 D1이라고 D2라고 합시다. D1, D2는 앞에서 뭡니까? F-D1이 F-의 D2가 뭡니까? 제로인 점이거나 또는 뭐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F-의 D1이 존재하지 않거나 F의 뭡니까? D2가 존재하지 않는 점이라는 얘기죠. 존재하지 않는 점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소구간으로 나눠야 되겠죠. 자, 먼저 소구간으로 이렇게 이 소구간으로 소구간 또 다른 소구간 소구간으로 그죠? 나눠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미 하나의 수를 대입합니다. 대입해서 만약에 두 번 미분했을 때 대입한 값을 대입해서 0보다 크면은 뭐가 됩니까? 위로 오목.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떤 두 번 미분한 값을 그죠? 대입했는데 이게 뭐 0보다 작다이면은 뭡니까? 아래로 오목. 그죠? 이렇게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뭡니까? 두 번 미분했을 때 제로인 점이나 두 번 미분했을 때 존재하지 않는 점을 찾아내서 그것을 뭡니까? 소관으로 나눠줍니다. 앞에와 똑같이. 나눠준 다음에 그 대표적인 뭡니까? 분수를 대입해서 이계도 함수가 0보다 크면은 위로 오목, 0보다 작으면은 아래로 오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의 방법을 통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의 방법을 통해서 자, 이것이 그죠? 아래로 오목인 구간과 위로 오목인 구간을 정해보시오. 그랬죠. 자, 먼저 보시면 A번째. 자, 먼저 두 번 미분은 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F-X는 얼마냐니까 3X의 제곱 마이너스 6X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하면은
x는 이 3은 6x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제로인 점이죠. 제로인 점이다. 따라서 얼마입니까? x가 얼마입니까? 1이 바로 그죠? x가 1이 두 번 미분했을 때 제로된 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속을 나눠야 된다는 거죠. 자, 나눕시다. 나눠서 자 1로 나눴습니다. 이게 소구간이죠. 나눴습니다. 자, 나눈 다음에 여기 대표적인 운수를 대입합니다. 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1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0이 있죠. 그래서 f에 두 번 미분했는데 0을 냈습니다. 0을 내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6이니까 0보다 작게 되겠죠. 0보다 작으면 뭐랬죠? 아래로 오목. 그 다음에 여기 대해서 그죠? f에 두 번 미분한 값에다가 1하고 무한대니까 2를 대입하면 되겠죠. 1을 대입하면 6, 12 빼기 6이니까 6이 되겠죠. 6이 뭡니까? 0보다 크게 되죠. 0보다 크니까 이건 뭐가 됩니까? 위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쉽죠? 그죠? 그래서 두 번 미분했을 때 0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그죠? 그래프 형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B번을 보겠습니다. 자, B번은 자, 구간이 정해지가 있습니다. 이제 자, 마찬가지로 G의 다시 X, G의 다시 X는 얼마입니까? 3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가 되죠. 자, 한 번 더 미분이 되겠죠. 자, G에 한 번 더 미분하면은 자, 얼마입니까? 이 3은 6X 플러스 6이죠. 이게 제로 되는 점을 차야 되니까, 그죠? 따라서 얼마입니까? X는 마이너스 1이죠. 제로 되는 점이다. 그럼 두 번째는 소근을 나눠야 되겠죠. 자, 소근을 나누는데 보면 끝점이 닫혀 있죠. 그래서 얼마입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되고, 이건 얼마? 마이너스 1이 되고, 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요 점을 임의로 대입하면, 자, G에 두 번 미분에다 대입해야 되겠죠. 마이너스라고 5 사이에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가 있죠. 마이너스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2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되고, 그죠? 요거는 0보다 작죠. 0보다 작으니까 뭡니까? 밑으로 오목하다. 근데 요 점에 대해서 얼마입니까? G에 두 번 미분한 점에 대해서 마이너스라고 5 사이에 0이 있죠. 0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6이 되죠. 이것도 0보다 크다. 0보다 크면 뭐가 됩니까? 위로 오목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로 오목인 구간,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잘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계점, 그 다음에 최대 제속점, 그 다음에 변곡점. 변곡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곡점은. 여기 중요합니다. 자, 설명이 좀, 이렇게,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자, X는 C점에, 정의하기 있는 점에 대해서, 자, F' 두번 미분했을 때 제로 되는 점, 또는 뭡니까? F'C가 존재하지 않는 점이라고 하자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조건이 있어요. 요거 조건입니다. 조건 1. 조건 1. 그 다음에 조건 2가 이렇게 한 개 더 있습니다. 조건 2가 뭐냐니까, 이 C점을 중심으로, 그죠? 함수가 아래로 오목에서, 그죠? 위로 오목으로 바뀌거나, 또는 뭡니까? 위로 오목에서 뭡니까? 아래로 오목으로 바뀌면은 이 점을 뭡니까? 변곡점이란다. 그죠? 아까 전에 우리가 어떤 점을 기준으로, 그죠? 뭡니까? 위로 오목, 아래로 오목이라는 그 구간을 구했죠. 그 구간에서 살피는 겁니다. 살펴서 뭡니까? 아래로 오목에서 위로 오목, 또는 위로 오목에서 아래로 오목으로 바뀌면은 그 점을, 그죠? 변곡점이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참고로 뭐가 됩니까? 참고로 조심해야 될 거 하나 있죠. 자, C가 제로하고 뭡니까? C가 변곡점하고 관계입니다. 변곡점하고 관계. 자, 보시면은, 자, 이 자, F'C가, 그죠? 제로가 항상 변곡점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 예가 이제, 요 예가 되겠습니다. 요 예제가. 다음에 살펴보겠죠. 그죠? 그래서, 근데 변곡점이면은 뭐가 됩니까? 변곡점이면은 두 번 미분했을 때, 그죠? 뭐, 제로가 된다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죠? 꼭 두 번 미분한 점이 제로로 해서, 그죠? 변곡점이 아니라는 얘기죠. 조건을 하나 더 만족해야 되겠죠. 어떤 조건입니까? 그 점 중심으로 해서, 그죠? 아래로 오목, 위로 오목, 또는 위로 오목, 아래로 오목으로, 그죠? 변할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걸 그래프로 표시하면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런 그래프 있죠. 이런 점들 또는 뭐가 됩니까? 이런 점들. 이런 점들이, 그죠? 변곡점이라는 거죠. 변곡점이다. 변곡점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변곡점 일단 보겠습니다. 자, 이 변곡점 주위에서 뭐가 됩니까? 이렇게 하면 그럽니까? 위로 오목이고, 이거는 그죠? 위로 오목이고, 아래로 오목이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 뭐가 됩니까? 위로 오목이고, 아래로 오목이죠. 그래서 변곡점을 보시면은 위로 오목에서 아래로 오목으로, 그죠? 변화되는 순간점, 그 순간점이, 그죠? 변곡점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변곡점을 찾는 방법은 앞에 조건 1번, 2번을 만족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래프 말고 제가 또 편리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 텐데, 자, 이것을 보시면은, 자,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편리한 방법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모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번 미분했을 때 제로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F의 제로인데, 요 n이, 그죠? n이 3보다 큰 홀수입니다. 홀수이면은 요 점이 뭐가 됩니까? 변곡점입니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 이걸 뭡니까? 짝수 미분이죠. 여기 n이 홀수니까 요거는 뭡니까? 짝수 미분. 요거는 짝수 미분. 짝수 미분은 제로고, 맞죠? 홀수 미분은 제로가 안 될 때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제로가 안 될 때입니다. 홀수 미분 제로가 안 될 때. 이거 홀수 미분이죠. 홀수 미분입니다. 즉 말해서 짝수 미분한 것은 제로가 되고, 홀수 미분했을 때 제로가 안 되는 점이 있으면은 그 점이 바로 변곡점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 방법을 통해서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번 보겠습니다. 자, A번은 자, F'의 X가 얼마냐니까 4X의 3승 마이너스 4X가 되는 거죠. 자, 한 번 더 미분하면은 3, 4, 12X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되죠. 그 다음에 F의 3번 미분하면은 24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뭡니까? F' 두 번 미분한 게 제로 되는 점이니까 이거 제로 되는 점에 대해서 찾아주면 얼마입니까? X가 얼마입니까? X는 묶어내면 4로 묶어내면 3이 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분의 1이 되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거 짝수 미분이 제로가 되는 거죠. 짝수 미분일 때. 짝수 미분일 때는 제로가 되는 경우죠. 자, 그럼 홀수 미분을 일단 대입해보겠습니다. F이 얼마입니까? 홀수 미분한 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대입하면 0이 아니죠. 그죠? 0이 아니죠. 따라서 뭐가 됩니까? 자, 짝수 미분하면 제로고 홀수 미분하면 제로가 안 되는 점이니까 이 점이 바로 뭐가 됩니까? X는 3분의 1이 바로 변곡점이라는 얘기죠. 변곡점이다. 자, 이것을 갖다가 앞에처럼, 그죠? 뭡니까? 위로 오목, 아래로 오목, 구간 정하는 게 있죠. 그 방법을 통해서 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 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번에 대해서. 자, B번이죠. 자, B번도 한번 미분하면은, 자, 계산할 수 있죠. 4X의 3승이고, 자, 두 번 미분하면은 12X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세 번 하면 얼마입니까? 세 번 미분하면은 24의 X가 되겠죠. X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보시면은 이제 두 번 미분한 점 봅시다. 자, G의 X는 12X의 제곱이 0이니까 따라서 X는 얼마입니까? 0이 되는 경우죠. X는 0이니까 두 번 미분한 점이 0이 돼버렸죠. 그죠? 두 번 미분한 점이. 그 다음에 이건 짝수 미분이죠. 그죠? 짝수 미분이니까. 짝수 미분은 결국 뭐가 됩니까? 제로 되는 점이죠. 입니다. 그럼 홀수 미분한 점 보겠습니다. 자, 홀수 미분하면은, 자, G에 뭡니까? 3에 0을 대입하면 24 곱하기 0이 되는 거죠. 자, 홀수 미분도 제로 돼버렸죠. 자, 그럼 한 번 더 갑니다. G에 뭡니까?
내분하면은 뭐가 됩니까? 24가 돼버리죠. 자, 이 점도 뭐가 됩니까? 이 점은 제로가 아니죠. 그 짝수 미분한 놈이 제로가 안 돼버리죠. 그쵸? 앞에서 뭡니까? 짝수 미분한 거는 제로가 되고 홀수 미분한 건 제로가 안 돼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성질 전혀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따라서 뭐가 됩니까? x는 0은 뭐는 아닙니까? 변곡점은 아니다는 얘기죠. 변곡점 아니다. 자, 요 얘가 앞에 이야기 드렸죠. 자, 두 번 미분한 것은 제로이지만은 항상 변곡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가 그죠? B번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두 번 미분했을 때 제로 되는 점. 그 다음에 세 번 미분해서 제로가 안 되면 그건 무조건 변곡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 미분해서 제로 되는 점.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세 번 미분해서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네 번 미분해서 제로가 되고. 다섯 번 미분해서 제로가 안 되면 변곡점이 됩니다. 그 성질을 만족하지 않으면 변곡점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계도 함수를 이용해서, 그죠? 극소값, 극대값을 판정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미분 가능하고 임계점이라 합시다. 그죠? 자, 그러면 두 번 미분했을 때에 0보다 크다 하면은 이것은 극소값을 가지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0보다 크면은 뭐였습니까? 위로 오목했었죠. 그죠? 그래서 극소값을 가지고 두 번 미분은 0보다 작다 하면 뭡니까? 극대값을 가지죠. 이거는 뭐냐니까 아래로 오목해서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암기할 때 자, 이걸 한번 정리하면은 첫 번째는 뭘 해야 됩니까? 임계점을 구해야 되겠죠. 임계점을 구한다. 두 번째는 뭐가 됩니까? 자, 임계점에서 0보다 크다 하면은 그게 뭐가 됩니까? 극소가 되는 거죠. 극소. 즉 말해서 극소니까 뭐가 됩니까? 위로 그 다음 세 번째로 두 번 미분한 게 뭡니까? 0보다 작다이면은 뭐가 됩니까? 극대가 되더라. 그게 바로 아래로 오목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앞에서는 임계점을 가지고 그죠? 아까 그러니까 미분을 통해서 계산했지만은 지금은 이계도 함수를 이용하면 그죠? 쉽게 극대점인지 극소점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그럼 이게 대해서 한번 그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계도 함수를 이용해서 그죠? 극값을 판정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일단 미분을 해야 되겠죠. 자, A번 자, F-X는 얼마입니까?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가 되겠죠. 그 다음 이건 얼마입니까? 3에다가 X에다가 X 마이너스 4는 제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첫 번째는 얼마입니까? 임계점 X는 제로 또는 X는 얼마입니까? 4가 임계점이다. 두 번째로 이제 자, 두 번 미분하죠. 자, 두 번 미분하면 얼마입니까? 2, 3은 6X 마이너스 12가 되죠. 자, 여기 대해서 대입합니다. 자, 두 번 미분해서 0을 대입합니다. 0을 대입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2가 되죠. 마이너스 12는 0보다 작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됩니까? 극대가 되더라. 그 다음 두 번 미분해서 4를 대입하죠. 4를 대입하면은 12가 되죠. 10이니까 뭐가 0보다 크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됩니까? 극소가 된다. 따라서 세 번째로 F에 뭡니까? 0을 대입합니다. 0을 대입하면 2가 뭐가 됩니까? 극대 값이 되고 F에다가 얼마입니까? 4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0이 됩니다. 여기 바로 극소 값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번을 보시면은 자, B번도 마찬가지입니다. B번도 자, 먼저 뭡니까? G'를 구해야 되겠죠. 자, B번도 보시면은 자, G'X를 구해주면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X의 3승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12X의 제곱이 되는 경우죠.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4X의 제곱 X 마이너스 3은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첫 번째로 X가 얼마입니까? 0하고 X가 0하고 그죠? 그 다음에 3이죠. 3이 바로 임계점이 되는 경우죠. 임계점이다. 임계점이면 이제 두 번째로 뭘 구해야 됩니까? G' 두 번 미분한 걸 구해야 되겠죠. 두 번 미분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 4, 12 X의 제곱 플러스 24 X가 되겠죠. 그 다음 G' 나가면 0을 대입합니다. 0을 대입하면 이건 다시 0이죠. 자, 0을 대입하면 0이니까 이건 앞에서 우리가 변곡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죠? 자, 변곡점일 확률이 높으니까 이건 짝수 미분이죠. 짝수 미분은
제로죠? 자, 그럼 한 번 더 미분하면 됩니다. 자, 그럼 G에 얼마입니까? 3의 X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4X 플러스 뭐가 됩니까? 24가 되죠. 자, 그러면 짝수 쪽에다가 0을 넣어봅니다. 그럼 0이 뭡니까? 0이 아니죠? 24가 넣어서 0이 아니죠? 그럼 앞에서 뭡니까? 짝수는 미분해서 제로 되고, 짝수분 미분한 것은 제로가 되고, 홀수분 미분한 것은 제로가 안 되는 그 점을 뭐랬습니까? 변곡점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뭐가 됩니까? 따라서 x는 0은 뭐가 됩니까? 변곡점입니다. 변곡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요걸 대입해야 되겠죠. g에 두 번째에다 뭡니까? 3을 대입합니다. 자, 3을 대입해 보니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6이 되죠? 마이너스 36은 0보다 작으니까, 0보다 작으면 뭐가 됩니까? 아래로 오목이라 그랬죠. 그래서 무슨 값입니까? 극대값입니다. 따라서 g에다가 3을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30이 나오고 여기 바로 뭐냐니까 극대값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죠. 자, 그래서 이제 극대 구속값을 이계도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걸 예를 통해서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활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대 극소값 구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식만 세워서 그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를 보시면은 자, x 더하기 y가 10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두 합이 10이니까 x 더하기 y는 12가 되죠. 그러면 y를 바꿔서 y는 얼마입니까? 12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럼 두 수를 제곱했을 때의 제수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s를 이렇게 되겠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라고 되겠습니다. 자, y값을 대입하면 이제 x 함수로 바뀌죠. s의 x 함수로 바뀌면은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는 12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럼 정의역은 얼마입니까? 자, 정의역은 x가 그죠? 뭐 합이니까 그죠? 모든 함수 다 되겠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다. 그러면 뭡니까? sx를 뭡니까? 미분해서 뭐 1계도 함수, 2계도 함수를 이용해서 그죠? 극대 구속값을 판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이렇습니다. s의 6은 72가 뭡니까? 제수값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방법대로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를 보시면은 자, 한 변의 길이가 10m인 정사각형의 골판지가 있다. 골판지는 뭐 상자라 생각하면 되겠죠. 이제 이렇게 상자로 생각하면 되겠죠. 자, 상자에 대해서 네모 소리를 그죠? 정사각형으로 뽑아낸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뽑아내면 이렇게 뽑아냅니다. 그럼 바닥이 뭐가 되면 여기 바닥이 되겠죠. 네, 되겠죠. 여기 바닥입니다. 그 다음에 정사각형이니까 여기 10이고 그죠? 여기 10이면은 다 10이죠. 다 10이고. 그 잘라내는 부위를 그죠? x라고 합시다. 이것도 정사각형이니까 다 똑같은 값이겠죠. x 되겠죠. 자, 예를 들면 바닥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바닥의 넓이는 자, 바닥이가 양쪽이 그죠? x가 두 개죠. 그래서 전체 10에서 2x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10 빼기 2x의 제곱을 하면 바닥의 넓이죠. 그 다음 높이가 얼마입니까? 높이가 x죠. 그죠? 상자를 만들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상자를 이렇게 만들겠죠. 그죠? 상자를 이렇게 만들면은, 그죠? 상자를 이렇게 만들면은, 요 바닥하고 요 x가 높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부피, x는 얼마입니까? 아랫변 넓이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10-2x의 제곱에다가 x가 되겠죠. 제곱에다가 x가 되겠죠. 그래서 정의역은 얼마입니까? 정의역은, 자, 정의역은 뭡니까? 이 x가 뭡니까? x가 잘라내는 부위를 그죠? 반 넘어가면 10 이상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럼 상자가 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뭡니까? 정의역은 0에서 5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그죠? 1계도 함수, 2계도 함수를 이용해서 그죠? 극대 극소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답은 뭡니까? V에 3분의 올 때 그죠? 27분의 2000이 그죠? 최대 부피가 되겠습니다. 최대 부피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자, 뚜껑이 없는 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부피가
13,500m 삼성이 그죠? 부피를 가지는 거죠. 어떤 상자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자, 상자를 만들려면 이렇게 되겠죠. 상자의 전개도입니다. 이 상자 전개도죠. 요거는 뭡니까? X. 그 다음에 요거를 Y. 합시다. 그럼 나머지 뭐 Y는 다 똑같은 거죠. 정사각형이라는 거죠. X가 되고, X가 되고, 그죠? X가 되겠죠. 이거는 뭐가 됩니까? Y가 되고, 이것도 X가 되고, 그죠? X가 되고, X가 되고, X가 되겠죠. 자, 이런 식입니다. 그죠? 자, 이런 식이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펼쳤죠. 이걸 요렇게, 그죠? 닫아주면은 뭐가 됩니까? 이렇게 상자가 되겠죠. 그죠? 이런 상자를 만드는데, 부피가 13,500이 되도록, 그죠? 만든다 그랬습니다. 자, 이걸 만드시려면, 자, 조립 시 부피는 뭐가 되도록 해야겠습니까? 13,500이라 그랬고, 그 상자의 부피는 뭐가 됩니까? 상자의 부피는, 바닥의 면적에다가 높이를, 그죠?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입니까? 바닥의 면적은 x제곱이죠. x제곱이고, 높이가 얼마입니까? y가 되는 경우죠. 그죠? 따라서 뭐가 됩니까? x의 제곱, y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13,500이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y는 얼마입니까? x의 제곱분의 13,50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골판지 사용량을 우리가 구하라 그랬으니까 골판지 사용량을 A로 합시다. 골판지 사용량은 뭐가 됩니까? 자, 먼저 바닥만큼 사용됐죠. 그러다만큼 x제곱이죠. x제곱 더하기, 자, 요게 골판지 넓이가 xy니까 xy 몇 개입니까? 4개죠. 그죠? 그러니까 4개니까 플러스 얼마입니까? 4 xy가 되겠죠. 요 값에 대해서 이제 함수식을 표시하면 x의 제곱 플러스 4x에다가 y 대신 얼마입니까? x의 제곱분의 13,500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뭐가 되냐니까 x의 제곱 플러스 x분의 4를 곱하면, 그죠? 54,000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정의역은 뭐가 됩니까? 정의역은 0에서 x가, 그죠? 0에서 무한대까지 되겠죠. 그 상자 밑에 크기는, 그죠? 우리가 이미 x로서, 그죠?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다음 뭐가 됩니까? 부피가 13,500이 되도록 사용이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그죠? 계산하면은 답이, 그죠? A가 31대 2,700. 여기, 그죠? 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화하려면 정사각형 한 면의 길이를 얼마나 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되니까 A가 X가 31대, 그죠? 2,700이 만큼, 그죠? 골판지가 사용되는 값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면은, 자, 반지름이 4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중 가장 큰 직사각형이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봤을 겁니다. 그죠? 반지름이 4니까, 그죠? 4가 되겠죠. 이 안에 뭐가 됩니까? 직사각형이 되는 거죠. 직사각형이니까 요점이 x점이고 이게 y가 되겠죠. 요점이 얼마입니까? x, y가 되겠죠. 그럼 이런 면적이, 그죠? 4개가 되니까, 자, 먼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4, 16, 4의 제곱은 1이죠. 1이고, 이걸 y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면 y는, 자, 양의 값만 사용할 거니까 루트 얼마입니까? 16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직사각형의 넓이, 넓이, 그죠? 넓이 A는 얼마입니까? XY가 4개죠. 그래서 4 뭡니까? XY가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뭡니까? A의 X 모양은 Y값을 대입하면 4X에다가 Y가 루트 얼마입니까? 16 마이너스 X의 제곱이고, 자, X는 뭡니까? 0에서 4까지가 되겠죠. 0, 4를 못 넘어가니까. 왜냐하면 전체 반지름이 4인 원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의역은 뭐가 됩니까? 정의역은 0하고 4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1계도함수, 2계도함수를 이용해서, 그죠?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답은 A가 2루트 2일 때 32가 돼야, 그죠?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오늘, 그죠? 1계도함수, 2계도함수를 이용해서 그의 뭡니까? 여러 가지 극대 구속값 판별하는 방법이나 또는 뭡니까? 활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함수의 활용의 이로서, 그죠? 롤의 정 자, 우리 도함수의 그래프 모양이죠. 우리가 요
강의에서 앞에 배웠던 거 그죠? 최대 최소 극대 극소까지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배울 때 아래로 오목 위로 오목 또는 그죠? 변곡점 특히 변곡점 구분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죠? 변곡점 그 다음에 우리 4절 5절 가시면 끝에 가시면은 그래프 개형 그리는 방법 그 다음에 최적화 문제까지도 이제 사실 설명이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4장에서 그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그 앞에 동영상 있죠? 이공계를 위한 기초수학에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죠? 반복해서 계속 들으시면은 그죠? 이해가 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설명을 들으시다가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반복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10주차 강의인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11주차 5월 25일이 월요일인 11주차 강의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내용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